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지금 제출한 특검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 등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몇몇 기자와 간담회를 하면서 본인 임기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하니 앞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하시는 건지 닫겠다고 하시는 건지, 결국은 지금 국회 내에는 여당은 없고 오로지 야당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기다려달라,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를 반복했었고, 그러다가는 통계청의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통계청장까지 교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나온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역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소득 양극화는 최악이요. 그리고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진단과 대책을 보면 우리 앞에 정말 절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을 되풀이하고 대책이라고는 세금을 퍼붓는 대책밖에 없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 이 최악의 경제 지표와 이러한 것을 받아들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난방 덧대면 된다. 기름 더 넣고 난방 덧대면 된답니다.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문을 닫아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조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아무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평화 모드로 간다고 한들 국민들이 느끼는 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정한 지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위해서 저희 당은 그동안 여러 가지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인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단위기한 연장 부분은 이제 또 합의를 해가야 될 것이고요. 또 주휴수당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열 수 있도록 여당의 진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빅브라더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 1984의 디스토피아 오세아니아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방송 장악, 사법부 장악에 열을 올리던 이 정권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사찰하고 죽을 때까지 판다, 그만둘 때까지 사찰한다는 집요함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언제 휴대폰 압수수색 당할지 몰라서 고위 공무원들이 휴대전화 통화 대신에 그 데이터가 남지 않는 보이스톡을 쓴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HTTPS 차단으로 인한 데이터 검열 불안이 2030층에서 급속히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과 고위공직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이 빅브라더의 공포에 일반인들까지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통신사들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한 통신 자료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350만 건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내 정보가 내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20년 집권에 이어서 50년, 100년 집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이버 통제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퍼지고 있답니다. 도대체 이 정부 들어서는 규제 연속입니다. 먹방, 아이돌, 5.18 발언, 지역 발언 처벌 등 이 규제와 규제의 흐름 속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말살해 오니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50년,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이해찬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이러한 빅브라더의 공포에 플러스 이념의 잣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100년 집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먹고 사는 문제, 국가 안위의 문제를 먼저 살펴봐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블랙리스트 수사가 제2의 블랙리스트 문건 등으로 지금 수사의 속도를 환경부 관련해서는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330개 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내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산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 결과 또 수사의 내용은 깜깜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제대로 수사해 주십시오. 330개 기관, 660여 명에 대한 이 사찰 기록 제대로 살펴보고 오늘부터 수사의 속도를 더욱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이 보해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장은 정진석 의원을 로 하는 보해체에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문정부가 4대강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이 보를 해체하는 것은 근대화를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 하나당 평균 2,500억 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체하는 데 또 1,0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민주당 소속 시장까지 나서서 공주보가 철거되면 재앙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입니다. 한마디로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보수정권 그림 지우기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주민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든 보수정권이 한 것은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부정하면 본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발상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보를 해체하는지 4대강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닌지 그리고 그동안 투입된 국민 세금과 그리고 해체 비용은 도대체 누구 돈에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서 우리 당 보해체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